안녕하세요. 오늘 락강 세미나 10일 무의식과 반복 2장 들어가겠습니다. 아라공의 엘자에 미친 남자에 나오는 시입니다. 내 모습은 헛되이 나와 만나니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네. 여기서 나는 내 모습을 비출 뿐 내가 나를 향해 돌아선다고 해도 내 응시의 벽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내가 꿈꾸던 너 자신의 그림자. 나는 거울과도 같은 불행한 존재. 비출 수는 있지만 볼 수는 없다네. 나의 눈은 마치 거울처럼 텅 비어있고 마치 거울처럼 너의 부재에 홀려 아무것도 보지 못하네. 응시의 눈이 그 대상을 비출 때 그 대상의 결의를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응시의 눈을 통해서, 응시의 눈이라는 이 거울이라는 이 응시의 눈을 통해서 자신의 결의를 보는 것이죠. 세미나 11에 나오는 이 대사라는 그림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서 그 응시의 눈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의 그 응시의 눈을 대면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결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무능력,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락강은 그 마이너스 파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파이는 바로 마이너스 팔루스, 결여의 기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의 기표가 대응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건 대상 A입니다. 결의 기표인 마이너스 팔루스가 대응하는 것, 그것은 대상 A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5페이지 넷째 줄 말이라는 도구의 가치. 분석가들이 말이라는 도구의 가치를 놓쳤다는 것을 락강이 지적하면서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자신의 명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밑바탕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프로이드의 주요 개념들, 말 그대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서 제가 선별한 4개의 개념을 소개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칠판의 프로이드의 개념들이라는 제목 아래 몇 개의 용어들을 적어보았는데 그중 처음 2가지는 무의식과 반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념이라는 건 항상 미적분에 의해서 형식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포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실제로 그 현실에 대한 접근을 본뜬 것이라면 개념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도약, 즉 극한으로의 이행을 통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념은 미적분에 의해서 형식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미분 적분은 반대죠. 다시 말해서 개념과 이 실현, 개념과 현실. 개념은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개념은 현실에 대한 접근에서 추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이 먼저냐 개념이 먼저냐 이 싸움입니다. 그러나 락강의 입장에서는 개념이 우선, 그 개념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 2번에서 37페이지 2번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이 명제를 명백히 과학적이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체화된 어떤 것, 레비스트로스가 야생의 사고라는 제목을 붙여 탐색하고 구조화하고 연구했던 장을 통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경험 이전에, 모든 개별적 연역 이전에, 심지어 사회적 욕구로 귀결될 수 있는 집단적 경험들이 새겨지기 이전에 무언가가 이 장을 조직하고 그것의 최초의 역선을 그려놓습니다. 이것이 레비스트로스가 토템 기능의 진리로서 보여주었던 기능, 토템 기능의 다양한 외관을 축약시키는 진리의 기능, 바로 1차적인 분류 기능입니다. 개별적인 모든 경험 이전에, 그리고 집단적 경험들이 상호 교류하기 이전에 이미 뭔가 깔려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언어로서의 사회 질서 기능입니다. 언어의 기능이죠. 사회 질서를 규정하는 언어의 기능입니다.
인간에게 고유의 관계들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인간의 고유의 관계들이 수립되기 전부터 이미 일정한 관계들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어 구조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어 구조가 이미 선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 구조가 자연의 움직임을 만들고 우주의 움직임을 만들고 인간의 움직임을 만드는 거예요. 선재적인 언어의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선재적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선재적인 신입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고 인간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선재적인 언어 구조가 있다. 신입형 구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7페이지 마지막 네 번째 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체가 구성되기 전에, 즉 사유하는 주체, 스스로 사유하는 주체로 간주하는 주체가 구성되기 전에 그것이 셈을 하면서 셈해지고 그리하여 그 셈 속에서 셈하는 자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심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상징적 질서 안에 포함된 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재적인 신입형 안에 포획되어 있는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 형제가 있습니다. 폴, 에르네스트, 나 이렇게 세 사람이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빠져야 되잖아요. 나에겐 이 형제가 있어요. 폴과 에르네스트죠.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폴, 에르네스트, 나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형제가. 이미 나는 상징 질서 안에 귀속되어 있고 포획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나는 주체로서 상징적 질서와 교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학, 그것은 전주체적인 방식으로 저 혼자 자발적으로 작동하는 조합작용을 모델로 삼습니다. 무의식의 본연의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구조입니다. 언어의 구조입니다. 어쨌든 바로 이 구조가 무의식이라는 명칭 아래 무엇인가가 규정될 수 있고 접근 가능하며 객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죠. 예. 무의식이 먼저입니까? 언어가 먼저입니까? 언어가 먼저인 것이죠. 무의식도 언어 구조가 무의식 본연의 위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언어 구조가 무의식의 본연의 위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언어 구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언어 구조가 무의식의 위상을 부여한 것이죠. 무의식의 자격을 부여하는 게 언어의 구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언어 구조에 의해서 그 자격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연도 마찬가지고 우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자들은 다 언어의 구조에 의해서 그 자기의 지위와 역할과 기능과 관계 구조에 그 위상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의식이란 그럼 뭐냐? 무의식을 동력학적 개념으로 말하지 말라고 락강이 얘기하고 있어요. 동력학, 힘으로 무의식은 동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바로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무의식은 이성의 준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성의 준칙은 분석될 수 있는 거예요. 페아그라흉,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등가성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으로서의 무의식은 이런 등가성이나 비교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성의 준칙으로 그 무의식이라는 그 원인으로서의 무의식을 이성의 준칙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이성의 내속성과 상호성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속성이라는 건 선재성을 얘기하는 거죠. 상호성은 교호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원인으로서의 이성이라는 것은 선행적인 규칙이에요. 선행적인 규칙. 이 선행적인 규칙은 모든 현상들을 개념을 따라서 종합하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들을 어떤 개념들을 따라서 종합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선행적 규칙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이성이에요. 순수 이성이에요. 이거에는 내속성과 상호성이 있는데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그 원인으로서의 무의식은 이것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무의식은 법칙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법칙.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원리 E 이퀄 mc 제곱. 여기서 m 질량 m과 c 속도의 제곱, 이것은 다 에너지를 만드는 하나의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원인들이 하나의 법칙을 이루어서, 즉 m과 c 제곱을 곱한다는 그 법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원인으로서의 무의식은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원인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는 어떤 구멍이 있고 그 틈새로 무언가가 흔들릴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된, 뭔가가 쩔뚝거리는 그런 것에만 원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언가 잘못된 절뚝거리는 것이 존재하는 지점, 네. 여기에 원인과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 사이에 항상 이런 그 쩔뚝거림이 있다는 것이죠. 무의식은 40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무의식은 우리에게 간극을 보여주며 신경증은 바로 이 간극을 통해 결정될 수 없는 어떤 실제에 다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간극이 있고요. 언어 구조를 통해서 언어 구조의 그 간극이 일단 있고, 이 간극을 통해서 성격 구조가 이 간극과 교류하면서 무엇을 지향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거예요. 어떤 실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간극 속에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간극이 메워진다고 해서 신경증이 치료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간극이 메워져도 무의식의 흔적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욕망의 변증법에서 우리는 그 욕망 이퀄 요구 마이너스 욕구 이퀄 뭐죠? 잉여 향유 플러스 간극 결여죠. 그래서 욕망은 요구 디맨드 마이너스 욕구 니드예요. 이거 이퀄 잉여 향락 플러스 결여. 그 결여가 바로 무의식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그 결여가, 그러니까 욕망의 변증법을 돌려서 내 이 욕망을 채워도, 간극을 채워도 또 다른 결여가 남는 거예요. 또 다른 이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무의식의 흔적이에요. 오늘 40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